충북 진천의 한 건물입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홀덤펍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이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줄줄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홀덤펍을 가정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한 겁니다. 이 영업장은 내외부에 CCTV 10여 대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택배를 받을 사람 하고 통화를 하는 척했는데 제가 들어갔다는 사인을 주는 거죠.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피의자랑 대화를 하면 40대 정책은 운영진 2명, 딜러 6명과 함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홀덤펍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충북 청주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SNS 채팅방을 통해 금반지나 금송아지를 내걸어 수시로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게임비 명목으로 운영진에게 수십만 원의 입장권을 사서 딜러를 통해 칩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일당은 20%를 스스로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참가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챙긴 수수료는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영업장에는 입출금 편의를 위해 ATM 기기까지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야산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천막에 있던 수십 명이 도망치지만 결국 체포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5장의 화투로 점수를 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도리지코땡 도박 현장입니다. 조직폭력배 46살 김모 씨 등 일당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충남 일대의 야산 10곳을 돌며 천막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1억 2천여만 원, 한 판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판돈의 10%를 스스로로 챙긴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총책과 문방, 꽁지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를 알려주고 면접에 통과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꾼 50명 가운데 33명이 40, 50대 여성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산길을 개척을 하고 그 산길을 이용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후에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씨 등 3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과 참가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님들이 카드게임을 즐기던 테이블 앞으로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술병 진열장 앞에도 칩이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이곳 홀더펍 내부에서는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홀덤펍에서 도박칩 2,500개와 현금 861만 원, 매출 환전 장부 등을 확보하고 딜러와 손님 등 총 12명을 도박 계장,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단순히 게임 목적으로 홀더펍에 출입을 하신다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전 행위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도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된 대로 운영하는 곳은 철저한 단속을 반기면서도 불법 업주들 때문에 건전한 여가 문화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칩주가 올라오셔가지고 계산하실 때는 이거 그냥 뭐 도박죄로 신고하겠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은 약 2,000개. 경찰은 이달 말까지 카드게임 주점이나 보드게임장 등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펜션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방바닥 군데군데 현금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도사키라 불리는 이른바 줄도박 현장입니다. 바닥에 긴 줄을 긋고 둘 중 한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화투패를 합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게임 방법이 단순하고 승률이 50%에 달해 다른 도박보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붙잡힌 32명 중 27명이 5,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모두 3,800만 원. 한 판에 수십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의 판돈이 오고 갔습니다. 참고장인 60대 여성이 펜션을 빌려 도박장을 만들었고 총책과 상치기, 꽁지 등 11명이 역할을 분담해 판돈의 10%를 스스로로 챙겼습니다. 공터 같은 데 모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 승합차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경찰은 60대 여성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과 참가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쯤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네. 야심한 시각, 경찰들이 갑자기 어두운 골목길을 재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계단을 올라서 문을 열고요. 펜션 안을 급습하자 보이시나요? 대박! 네, 화투패와 지폐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바탕 도박판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 세상에! 아니, 진짜 조금 전에 영화 타짜에서 봤던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김수환 리포터님. 네, 한창 도박을 즐기던 사람들이 경찰에 급습하자 우왕좌왕 벌벌떡 도망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서 영상 준비된 거 하나 더 보고 얘기하시죠. 또 있어요, 영상이네. 뒤로 불러서 들어가시라고. 대박 사건, 그냥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영화 타짜의 그 장면이 그 무슨 상상으로만 연출하는 건 줄 알았더니 실제 거의 흡사하네요, 진짜 상황이. 아까 그 영화에서는 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였는데 네. 여기는 이제 펜션이라는 공간 차이밖에 없고 어허. 그 속칭 판때기라고 하죠. 그 어허. 바닥에 깔린 판의 색깔도 비슷하네요. 네. 청록색 비슷하게 아하,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 경찰들이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산속에 있는 펜션에 도박판이 벌어졌다. 세상에. 첩보를 입수를 하고 한 4, 5일 정도 잠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 펜션을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네. 급습을 저렇게 이제 하게 된 건데 줄도박이라는 게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32명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일렬로 줄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어머. 그걸로 아마 그 판돈을 먹게 되는. 저 현금 깔린 거 보세요.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90차례가 넘는 도박판이 벌어지면서 약 2시간 만에 수십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에 이르는 판돈이 있어서 여기서 경찰이 압수한 돈만 3,800만 원이었다고. 어머,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 도박판을 벌이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부 자영업인데요.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5, 60대 분들이고요. 특별한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지에서 와요. 대전, 상주,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연락책이 있겠죠. 그 노출이 되면 자기네들도 담소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공터 같은 데 모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 승합차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궁금한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또 우리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저 도박장 급습할 아까 영상 보니까요, 경찰들이 힘겹게 펜션을 막 떼면서 뛰어가요. 아니, 경찰차, 순찰차, 형사 기동대차 막 타고 그 펜션 코앞까지 가면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단속에 대비한 인력들이 배치돼 있고 순찰차가 방문하게 되면 곧바로 그 연락이 취해져 모두 달아나 버리겠죠. 할 수 없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저도 도박 현장을 급습해 본 경험이 멋있다. 대박 사건. 있었습니다. 큰 도박 현장도 있었고 비록 네. 작은 도박 현장도 있는데 도박에 참여하다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도 관련 첩보가 입수돼 오랜 기간 잠복 근무를 하다가 도박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는 네. 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5, 60대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어머. 합니다.
주부나 자영업자가 다수라고 하는데 도박 현장 중에서도 주로 여성들로 구성된 도박 현장은 보기 힘듭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유, 이들은 줄도박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줄도박이 방식이 단순합니다. 아하. 화투패를 합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거기다 승률이 50%에 이르죠. 이처럼 아하. 쉽고 승률이 높다 보니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근데 신민석 기자님 앞서 영화 타짜 보면 경찰이 이제 급습하니까 갑자기 도박을 중단시키고 이 도박판 있던 사람들을 도망시키는데 역할 분담을 막 해요. 근데 실제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역할 분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 늦은 시간 아예 펜션 외딴 곳에 있는 펜션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아하. 이 펜션으로 오는 길목마다 문지기처럼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었고 자기들끼리 뭐 무전기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직원들을 먼저 경찰이 제압했기 때문에 입국에 뛰어올 수 있었던 걸 보여주고 진짜 영화 그 다음에 같다, 네. 보면 그 영화에서도 보면 뒷방에 앉아 있던 총책임자가 당연히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꽁지라고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허. 상칙이라고 이제 그 판돈 정리하고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행하고 네. 저희도 도박 기사를 많이 급습하셨죠?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하. 근데 눈길을 끄는 게 승률이 50%니까 돈을 쉽게 딸 수 있는 도박으로 보여지지만 이 일당이 11명이었거든요. 11명은 이제 도박을 하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마다 10%의 수수료를 받는데 어머. 생각해보면 뭐 따가지고 10% 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몇 시간 도박하고 나면 결국은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싶은 결국 이 11명의 일당이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밖에 없는 하하. 그런 구조였죠. 근데 도박의 이 즐거움은 한순간 쾌락일 거예요. 저 사람들 이제 잡히고 났으니 무거운 처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쾌락과 즐거움의 시간 끝나고 이제 책임의 시간이 왔는데요. 아하. 창고장, 그러니까 도박장을 개설한 6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 구속됐고요. 네. 나머지 31명 중에 운영진 그리고 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구속 입건돼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추가 도박 사실 등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